알면 좋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명칭이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훈민정음은 1446년 정식으로 반포되었는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의 창제를 두고 세종대왕이 화장실에서 창문사를 보고 만들었다는 등 온갖 저질 낭설이 떠돌았으나 운이 좋게도 1940년 해례본 간송본이 발견되며 한글이 계통적으로 독립적인 동시에 당시 최고 수준의 언어학,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한글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상주에서 베이키 씨에 의해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더 있는 또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국보급 상주본이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존되고 상태는 어떤지 베이키 씨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주본의 발견에 대해 베이키 씨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다른 가족과 달리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학문에 대해 개인적 열망이 있었으며 특히 한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책을 사모으는 습관이 있어 그간 수만 권을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책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분리하다 그 해례본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즉시 세간에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 게시판에 국보지정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가 2008년 7월 27일 오전 7시 22초라고 하는데 베이키 씨는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그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상주시청에 직접 찾아가 학예 연구사인 조연남 씨에게 낱장으로 된 원본을 보여주며 국보 지정 신청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상주시청은 진품 여부를 확인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진행이 되지 않자 베이키 씨는 2008년 7월 30일 안동 MBC 방송국에 제보를 하였고 방송국에서는 최초로 상주본을 보도하게 됩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상주에서 골동품상을 하는 조모 씨는 상주본의 매입 의사를 밝혔으나 베이키 씨가 응하지 않자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베이키 씨가 자신의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씨는 베이키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30만 원어치의 여러 고서를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슬쩍 다른 책 속에 끼워서 훔쳐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상주본의 진가를 몰랐지만 그 책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7월 28일 오후 4시경에 도난된 것으로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베이키 씨는 2008년 7월 26일 낮 12시 30분경에 강모 변호사를 만나 국보 지정에 관한 상담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베이키 씨의 국보 지정을 위한 여러 행동들이 조 씨가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시각보다 앞서 일어났기에 경찰에서는 도난 신고가 무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전국의 상주본에 대한 방송이 나가자 당시 국립국어연구원장은 상주본의 진위 확인차 베이키 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간송본의 복사본과 대조하며 상주본이 매우 훌륭한 진본임을 확인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6일 다시 재방문하여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야기되었고 차후 고궁박물관에서 국가에 기증하는 절차를 대통령을 모시고 기증식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합니다. 베이키 씨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답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베이키 씨 말에 의하면 기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 그들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되었던 도난 신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고 민사재판도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도난된 형사사건의 기소는 수사 후 1차, 2차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니까 조 씨가 법원에 기소를 해달라는 재증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수사를 하지만 2010년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형사재판을 기다리던 민사재판은 계류 중이었는데 조 씨는 태도를 전환하고 상주본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물품 반환 인도 소송을 일한 민사 소송을 내었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민사도 종결되는데 우회적인 전술로 다시 공격을 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 씨 뒤에 공권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한 도굴꾼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안동의 광흥사 사찰에서 해례본을 훔쳐서 500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판 것이 상주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배익기 씨는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집 근처에서 연행되어 감옥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문화재청은 여러 번 배익기 씨 집과 근처 다방이며 산까지 싹 다 뒤졌으나 상주본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주본을 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광흥사 주지입니다. 도굴꾼의 말에 의하면 상주본이 원초적으로 광흥사에 있었으므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세조 때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강경도감의 부설 기관이 광흥사이였기에 당연히 훈민정음을 비롯한 중요한 자료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조 씨는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이지만 국가에 기증하겠다며 정식으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숨겨있는 상주본을 국가가 대신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 씨가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에 배익기 씨는 상주본의 소유주도 아닌데 기증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깊은 곳으로 상주본을 숨겨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한 문화재 전문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익기 씨가 상주본을 발견했다라고 치자면 그 사람에 대한 공도 인정해줘야 하는데 느닷없이 훔쳤다. 형사범이다. 동의도 없이 국가에 기증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출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 연출은 공권력이고 그 잘못됨으로 인해 상주본이 더 꽁꽁 숨게 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빨리 확보해서 연구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기에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배익기 씨는 여러 차례 방송과 국회에까지 나가서 소신을 밝혔는데 자신이 마녀사냥에 피해를 본 사람이고 본인도 해결점을 찾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 유감이라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재판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수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문화재 청장 자리를 달라는 엉뚱한 말도 있고 상주에 배익기 씨 이름의 박물관을 지어 거기에 상주본을 보관하자는 말도 있고 어느 누가 상주본의 값어치가 1조에 이른다는 말 때문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0억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주본의 보관 상태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2008년에 얼굴을 내민 상주본이 벌써 15년이나 지났기에 지금 상태가 어떨지 뻔한데 조속히 무사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제 그 소유권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한 자료이기에 만약에 사태를 염려하여 상주본을 숨겨놓은 배익기 씨에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 단체들이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신박한 아이디어를 알려주십시오.